자, 환자분, 수술 끝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이구, 저게 뭐야? 환자분, 뭐가 보이시죠? 산타페 휠 하이브리드. 이번 산타페 하이브리드 배터리 의자 밑에 안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싼존입니다. 정식 출시 직전에 마지막 영상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던 이 엑기스들을 싹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정식 계약이나 이 컨버전에서 하이브리드, 가솔린 이 선택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번 하브의 경우 이륜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휠을 주게 되면서 가솔린으로 가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카달로그랑 똑같은 정책이 된다면 계약 취소까지 하신다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하브 캘리그라피 4륜 휠 20인치를 선택하려면 4륜으로 가야 합니다. 2륜과 4륜 연비 차이 많이 나나요? 이거 제가 지난 6월 달에 한번 다뤄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한 번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2륜과 4륜 차이입니다. 2륜은 앞바퀴 혹은 뒷바퀴로만 돌아가는 구동 방식이죠. 현대기아의 경우 대부분의 차량이 앞바퀴만 굴러가는 전륜 구동 방식입니다. 4륜은 반대죠. 앞, 뒷바퀴가 모두 구동되는 방식이고요. 따라서 이 현대기아는 대부분 이 전륜 기반의 전자식 4륜 구동 방식이고요. 이번 산타페도 이변이 없는 한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연비 차이.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SUV 공인 연비 기준으로 차마다 약 1에서 2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숫자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부 특성상 이 개인의 발 컨트롤 능력에 따라 충분히 좌지우지하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전자식 상시 4륜이라 말씀드렸죠. 평소에 앞, 뒷바퀴 모두 구동력을 배분하고 코너 각도나 노면, 상황에 따라 이 후륜으로 몰아주던지 등 알아서 동력 배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4륜 관련 실제 오너분들 글 여기저기 찾아봤고 친구들한테도 전화해봤는데 노면이 부드러운 부분에서는 일반 2륜 수준의 연비가 나온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발컨, 노면 환경에 따라 다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전 차량 구매 시 이 4륜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근데 찾아보기 전엔 정말 연비가 많이 차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4륜 하이브리드 오너분들이 연비에 따른 스트레스는 대부분이 없으셨던 걸로 보아 실제 상황에서도 그닥 차이는 나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영상에서도 나오죠? 제가 이 4륜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진짜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휠은 포기할 수가 없다. 하부 4륜을 선택하게 될 때 진짜 친환경차가 아닌가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차량 출시 전에 이 배출가스 인증 등 하게 될 거잖아요. 여기서 산타페 하브 4륜이라도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저공해 2종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 공영 주차장이나 일부 도로 통행료 면제 등은 2륜과 똑같이 받게 됩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 기준 약 140만원 정도? 이걸 이 최종 구매가에서 감면을 받게 되는데요. 그냥 요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4륜은 연비가 달성을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일각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는 조금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산타페 프리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국내와는 다르게 4륜 하부 차량도 프리뷰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밝힌 하부 연비가 우리나라 단위 환산 시 약 15.3km 정도를 현대차에서 인증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지난번 6월에 신형 배터리와 모터 관련 업그레이드 내용으로 2륜 하부 연비가 17km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예측을 해봤는데 정말 예측 맞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이에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형 산타페 기준으로 만약 2륜과 4륜의 연비 차이를 계산한다면 2륜이 정말
하부가 17km 정도를 연비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사륜은 딱 요 정도 차이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연비나 전비 등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인증 딱지를 딱 주기 때문에 15.3? 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마 낮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좀 무난하게 달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15.3에서 14.3은 1km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일단 연비 인증이 되지 않을까 예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사륜이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를 20인치로 인질로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막 드는 거예요. 주력 엔진이라는 이 하이브리드에 막 노력해서 이 사륜까지도 이 친환경 세제 혜택의 연비까지 인증받았는데 최고 옵션에 넣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륜 20인치 요거 사라. 18인치 요거 뭐 깡통, 중업 뭐 다 요거 다 주니까 그냥 20인치 사라.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그러면 이 사륜 휠을 골라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륜은 가격 문제가 정말 관건입니다. 세 번째, 사륜은 저에게 너무 오버스펙이에요. 이륜 18인치를 하고 휠을 바꾸어야겠어요. 그런데 이 휠을 바꾸면 친환경차 인증 탈락하는 거 아닌가요? 전에 제가 카탈로그 보고 너무 열받아서 요게 18인치 캘리그라피 크리미 매트 블랙 잉크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18인치 이렇게 달고 저랑 같이 휠 공구하실래요? 이렇게 보낸 적이 있죠.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산조님 공구해주세요. 근데 이 또 다른 댓글로 휠 인치를 업하면 나중에 자동차 검사 등에서 빠꾸당하고 친환경 차량 등록도 취소된다던데요? 그거 아닙니다. 친환경 차량은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이 휠의 경우 튜닝을 할 때 돌출이 된다거나 나라에서 정한 인정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찝찝하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차량의 하이브리드 이 순정 전용 휠로 갈아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몰았었거든요. 그래서 1인치를 업하려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전용 휠로 교체를 해서 다녔었습니다. 따라서 휠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륜 사륜 정말 고민입니다. 네, 저도 고민입니다 지금. 요거 사륜이 만약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면 굳이 이륜을 사서 휠인치 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휠을 사고 또 타이어를 거기에 맞춰 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정말 또이또이 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순정이 좋으니까요. 이륜을 정해서 그대로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휠 인치업을 하실지 아니면 사륜을 일단 정하고 나라님께 제발 연비 14.3 이거 해달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금 걸리지 않나요? 카탈로그를 보시면 왜 캘리그라피에는 18인치가 안 나와 있을까요? 20인치만 딱 있죠? 이렇게 된다면 추측을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기본 18인치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카탈로그에는 안 넣었다. 하나는 연비 인증에 자신 있기 때문에 아예 캘리그라피 트림은 20인치만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조금 불안한 건 자, 사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섯 번째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5인승, 6인승, 7인승 정말 많이 고민돼요. 네, 제가 프리뷰를 다녀오고 6인승을 막 자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6인승으로 생각하시는데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열을 평시 접고 다닌다면 사실상 이 4인이거든요. 하도 사륜 거려가지고 어쨌든 4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만약 딱 가족 구성원이 4인이다 이런 괜찮은데 자주 타는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는 아무리 넓게 빠진 3열이라도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6인승은 편의 옵션이라든지 이 자재들이 7인승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5인승이랑 7인승은 똑같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뭐 접는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 똑같았었습니다. 그냥 3열 있고 없고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인승을 고려하신다면 나중에 인원이 늘어날 것을 위해서라도 보험료도 이 7인승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5인승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이 7인승도 꼭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째,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가 의자 밑에 들어가서 평탄화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번 썬타페 하이브리드 배터리 의자 밑에 안 들어갑니다. 안심하세요. 요거 때문에 하이브리드 고민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국내 프리뷰는 정식으로 하지 않아서 나머지는 제가 입을 꾹 닫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이 색상 고민, 화이트 펄과 사이버 세이지 펄 진짜 고민됩니다. 색상이 정확히 어떻게 차이 나나요? 사이버 세이지 펄 단독으로 보면 흰색인데요. 근데 딱 이 순백색인 크리미 화이트 펄과 나란히 놓으면 이 색상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크리미 화이트는 완전 순백색, 여기 펄도 진주 펄이 아니고 완전 백색 펄이기 때문에 진짜 하얗고요. 사이버 세이지 펄, 요거는 단독으로 보면 흰색 차인가 싶다가도 엄청 밝은 날엔 약간 베이지, 흐린 날엔 회색으로도 보입니다. 밤에는 조금 누리끼리하게 보이고요. 빛에 따라서 오묘하게 바뀝니다. 실제로 이 차량 전시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컨버전 전에 많은 분들이 색상을 직접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텐데 제 채널에 모든 색상 이 실진 차를 리뷰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 과거 영상들 보시고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들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격 걱정됩니다.